네, 오늘 시장에서의 한 발 남은 것들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야 될지 전해 들으셨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이 선택한 오늘의 특징주 더 들고 가야 될지 장 마감 직전 매도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박수범 이사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확실히 월요일부터 대형주 그리고 코스피 장세가 저PBR주들의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 돌파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초록 철회설의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APS는 하락 전환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백인현 매니저와 박수범 매니저 모두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서남이라던가 덕성 많은 종목들도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요. 아직까지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 초전도체주도 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 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박수범 이사님. 네. 오늘 이 초전도체주 APS에 대해서는 매도하자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초전도체 테마에 대한 의견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지금 최근에 CCS라든가 네. 신성델타테크가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다음 달이면 이제 미국에서 물리 학회가 열리는데 이 APS가 열리는데, 여기서 지금 내용이 나올 게 지금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상온 전도체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LK99라는 게 실제적으로 이제 초전도체라는 부분이 조금 상온의 초전도체를 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다 보니까 거기에다 이제 황을 또 입혔어요. 황을 입히면서 PCPO SOS라는 또 다른 명으로 이제 물질을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MRI 촬영할 때 좀 쓰여지거든요. 그 MRI 촬영할 때 우리가 비용이 상당히 좀 크지 않습니까? 비용이 큰 이유가 이제 저온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168도 이하의 상당한 저온에서 초전도체가 발생하고 그게 MRI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되는데 이 부분들이 원래대로 한다면 이제 어떤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이걸 상업화 시키는 데 있어서 약 50년이 걸립니다. 50년이 걸리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상압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는 상온에서 초전도체 현상을 보여준다는데 상압이라면은 압력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초전도체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상업화 시킬 때 과연 이게 좀 상업적인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저온으로 만들어서 초전도체를 발현하는 거나 압력을 높여서 초전도체를 발현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저도 곰곰이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매도 정리하는 게 강력 매도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강력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좀 정정해 드리면요. 이 APS라는 그 보고서, 그러니까 뭔가 발표하는 그런 곳에서 초록의 철회설이 나온 겁니다. 피지컬 리뷰와 10여 종 이상의 저널을 출판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초전도체 관련 초록 철회설, 루머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덕성도 있었고요. CCS도 있었고 서남도 있었고 신성 델타테크 있는데 매도 의견 주셨거든요. 저희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볼까요? 아니면 현재 종가에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네, 저는 바로 그냥 정리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워낙 너무 좋아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 물량이 상당히 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같은 시장에 있어서 이런 종목에다가 우리가 불확실한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5천억 넘게 순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500억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선물까지 13,800계약을 지금 현재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사들인다는 건 계속해서 지수의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 상황에서 굳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저는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현재 종가에 강력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돌파주 보시죠. 오늘 웹툰주들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또 정부 지원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거래량 터지면서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백인현 매니저는 매도, 박수범 이사는 매수 의견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오늘 웹툰주들의 전반적인 강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미스터 블루에 대한 매도 의견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웹툰 관련 종목들이 치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 네. 추세적인 우상향은 아직까지 조금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반등시 매도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웹툰 관련 종목들은 지난해 초부터 정부 세제 지원 혜택 이슈뿐만 콘텐츠 제작에 대한 정부 세제 지원 이슈뿐만 아니라 네이버 웹툰에 대한 향장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지난해부터 좋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최근에 이제 실제 DNC 미디어가 대장주로 부각되면서 단기간에 웹툰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분출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계속해서 6월달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기 전까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최근에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일단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저 PBR이 꺾일 때는 반도체나 바이오, 최근에는 2차 전지까지 수급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메인 트렌드에서는 웹툰 관련 종목들이 자리 잡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하는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6월달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딩 기회는 있을 겁니다. 현재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밸류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한 4조에서 한 5조 3천억 정도까지 밸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 5조 3천억보다 조금 더 높게 밸류가 측정된다라면 웹툰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박수범 이사의 경우에는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미스터 블루 장 마감 앞두고 나서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호가창의 변동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6월에 이르면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웹툰. 그 효과 네네. 지금부터 기대해봐도 괜찮은 건지 왜 매수 의견 주셨습니까? 원래는 지금 네이버 웹툰이 올해 하반기 정도 이제 11월 달 정도나 12월 달 정도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갑자기 또 좀 더 이제 6월 달로 좀 날짜가 좀 당겨졌죠. 뭐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그만큼 자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이 1조 8천억을 최소 좀 넘었고 네. 아직까지 뭐 영업이익 쪽에서는 아직까지 손실이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일단 규모는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북미 시장도 커지고 있고 일본 시장도 커지고 있고 뭐 유럽 시장도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웹툰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증가세를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성장 스토리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우리가 꾸준하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시점이지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관련 종목들 뭐 DNC 미디어라든가 미스터 블루라든가 그 Y랩이라든가 여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좀 매수가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의 상장 시기가 빨라진 것에 따라서 웹툰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상승 동력도 다시 불거질 것이다라는 데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이 웹툰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사느냐, 추후에 사느냐 이 정도의 시기 차이니까요. 잘 참고해 보세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제 15만 원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SK하이닉스죠. 오늘 연중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5만 3,200원까지 올랐는데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은? 백인현 매니저는 매수, 박수범 이사도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한 그 배경을 좀 정리해 보자면 백인현 매니저는 어떤 것이 가장 SK하이닉스 주가에 유효했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이번 주제도 있겠지만 사실 인공지능 반도체 쪽이 가장 HBM 쪽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HBM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조정 장세에서도 꾸준히 올라와 줬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HBM 대장주였었는데 시장에서 잠깐 소외되긴 했었지만 최근에 한번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HBM 관련 종목들을 사셔가지고 대형주 위주로 끌고 가신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HBM3까지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했는데 HBM3E부터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함께 3파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시장이 가파르게 커져나가면서
어느 정도 점유율 쉐어가 이루어지더라도 SK 하이닉스의 HBM 관련해서 매출액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랑 마이크론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충분히 업사이드가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조정 시 매수, 조정을 줄까요?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다가오는 2월 22일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진 않겠지만 앞으로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반도체주의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때 조정 한번 줄까요? 글쎄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막상 안 좋게 나오더라도 네. 그냥 가이던스만 나오면은 잘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해서 가이던스가 우리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설계 기업 같은 경우 ARM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하고 올해 1분기 가이던스를 생각보다 높게 측정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팹리스 그리고 반도체 IP 디자인하우스 업체들 전반적으로 가이던스가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기대보다 가이던스가 낮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SK 하이닉스를 제가 이제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고 본 거는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게 될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PBR 관련 종목들이 26일 날 구체적인 세부안 발표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오른다라는 가정하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시 매수 관점 의견 드렸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서 이번에 실적이 예상보다 좀 증감률이 더딘다 하더라도 다시 또 가이던스 앞으로 AI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제한폭이 굉장히 적을 것이다.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SK하이닉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두 분 모두 바라보고 계시고요. 다음 종목 보시죠. 오늘 방산주들의 흐름도 좋은데요. 2월 임시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 처리 기대감에 오른다고 합니다. 따라가 볼까요? 두 분의 의견은 매수로 일치가 됐네요. 박수홍 이사님, 처음에는 수은법 개정안이랑 이 방산주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폴란드의 30조 원 규모의 2차 무기 수출을 앞두고서는 계속 이 수출이 은행에 정책금융 한도가 걸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 한도에 있어서 무언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무기 수출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것 같아요. 어떤 점 위주로 바라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수출하는 데는 이제 탄력을 좀 더 받을 수가 있죠. 워낙 이 방산 산업이라는 게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물건을 살 때 현금 캐시 주고 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그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법률적인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LG 넥슨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 규모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최근 2년 동안 국내 방산 수출 물량이 5배나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에 5조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000조 원 정도가 시장 규모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지금 이제 다양한 품목과 방위산업 관련된 다양한 품목과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멀티플을 좀 더 많이 줘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종목들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똑같이 백인현 매니저도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LG 넥스원의 경우에는 오늘 리포트도 좋았고요. 보니까 2월 1일 이후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상승을 했습니다. 네. 주가 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 LG 넥스원이라든가 최근 흐름이 좋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장주단의 비중을 늘려보는 게 좀 좋은 전략일까요? 네, 저는 이제 LG 넥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방산주를 우리가 접근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시는 방법이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수주 잔고를 체크하시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최근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 국내 방산 업체들은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쪽으로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2, 3년 정도의 수주 잔고를 모두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즉 앞으로 2, 3년 정도의 실적은 걱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트럼프 이슈도 있는데요. 네.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는 기존의 입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게 돼버리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방어를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방산에 대한 수주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국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중동 리스크도 부각되면서 중동 쪽 사우디라든지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동뿐만 아니라 향후에 유럽 쪽도 트럼프 이슈 때문에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미 수주 잔고가 2, 3년 정도 쌓였는데 추가적인 수주 기대금까지 부각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부터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이슈를 봤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주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두 분 모두 다 방산주의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입니다. 백인영 매니저님, 그럼 좀 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도 꾸준한 상승이 이루어졌으니까 살짝 현금 확보하고 다시 사는 게 좋을까요? 일단 충분히 긴 시점에서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조금 더 트렌디하게 매매를 하시려면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 성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조금 더 2분기 초부터 가동률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나는 이제 반도체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종목들 매수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2차전 방산주 쪽으로 한 길게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요, 이 자국 보호 때문에 방산주 수요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LIG 넥스원 보유하고 있는데 그냥 가져가려고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오늘 카지노주가 뜨겁네요. 지난주의 경우에는 화장품주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오늘은 GKL, 강원랜드 상승이 눈에 띕니다. 중국 양회 앞두고 선정 분위기 편승해 봐도 될지 두 분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백인영 매니저님, 네. 오늘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머리 스타일이 오늘따라 더 뽀글뽀글한 게 예뻐 보인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뭐 특별히 좀 신경 쓰셨나요? 아직까지 파마기가 덜 풀려가지고 파마기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카지노주 무엇 때문에 오른 겁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중국 이슈를 가장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강원랜드 같이 이제 내수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뭐 VIP 고객들이 많이 유입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겠지만 뭐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해외 VIP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유입되는지에 따라서 실적의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지금 일본 VIP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여태까지 많이 못 갔던 이유는 중국 쪽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중국 쪽 VIP 고객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중국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유입되는 중국인 VIP 고객 수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늘어나고 있고 카지노 관련 종목들의 실적도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향후에 카지노 관련 종목들로 인해서 중국인 VIP 고객들이 지금보다 더 유입될지 아닐지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더 유입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번 이제 양해 이슈가 본격적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조금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시장 트렌드랑은 조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주식을 모아간다라는 관점에서 주식 농구처럼 모아간다라는 관점에서 한 1년 정도만 조금 보신다라면 충분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 종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했습니다. 괜히 옆에서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우리 박수범 기자님인데 첨언할 게 있을까요? 카지노주? 뭐 카지노주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이 좀 많이 컸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파라다이스 실적이 발표됐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작년과 올해 재작년이죠. 2022년도부터 해서 조금씩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좀 변화를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뭐 카지노뿐만 아니라 지금 여행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보면 저가항공사 LCC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 분위기가 좀 맞아 떨어지면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어서 올해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카지노주 두 분 모두 다 매수 의견 주셨고요. 오늘 강원랜드, GKL의 주가 움직임이 그 안에서도 독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마감동 쇼가 구간에서 코스피는 계속 1%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빨간불을 간신히 켜고 있는데요. 정확한 종가 상황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한국전력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확실히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저 PBR주들의 강세가 오늘 시장에서 또 한 번 주인공 역할을 해줬는데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먼저 마감 상황 박수범 이사님 브리핑해 주실까요? 네, 오늘 좀 시장 자체가 좀 보게 되면 오전에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기본 베이스 자체가 계속해서 지수 상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부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3월 달이 아니라 6월 달로 이제 지연되면서 오히려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이제 채권 금리가 장단기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서 고금리가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 자체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다가 실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가 폭락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지금 딜레이가 되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고 보고 있고 이런 골디락스와 같은 흐름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니까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